저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전도 업무를 맡고 있는 김명신 부장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나 혹은 새로운 기술 중에 한국 시장에 어떤 것들이 실제로 잘 랜딩될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기술을 알리고 또 컨설팅도 가끔 하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전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다 안드로이드 개발자시죠? 윈도우즈 개발자가 또 혹시 계신가요? 한 분 계시네요. 이 세션이 끝나고 나면 다 윈도우 개발자가 돼서 나가시길.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차세대 전략이라고 하면 매해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디바이스 플러스 서비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거슬러 올라가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 플러스 서비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애즈 서비스 뭐 이런 얘기도 했지요. 2000년 초반에 뭐 광풍처럼 몰아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사업의 비즈니스의 어떤 범위를 소프트웨어만 한정짓지 않고요.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를 출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디바이스하고 서비스 양면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제 비즈니스를 영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특별히 이제 안드로이드 개발자시니까 안드로이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았습니다. 제 사진입니다. 예.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리면 이건 뭐 제가 부산 출신이라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고, 지금 이제 시니어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뭐 개발 업무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쪽에 핵심 개발 지원팀 쪽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2000년도 초반에는 C++하고 C# 쪽에 MVP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책들을 번역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역서로는 뭐 이펙티브 C#하고 제프 리처의 윈도우 비아 C++하고 CLR 비아 C#님 작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읽어보신 것 같은데 CLR 비아 C#도 나오면은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들은 제가 당연히 번역을 안 했겠죠. 독자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좀 공부를 해봤고요. 차례는 이렇습니다. 조금 지겨운 얘기 드릴 겁니다. 뭐 전략 얘기도 드릴 거고, 지표도 좀 보여드릴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플러스 서비스 얘기를 한다 그랬으니까 쪼개서 이제 디바이스 얘기도 드리고, 그리고 서비스 얘기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게 한 4시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4시간 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 좀 잘라가지고 디바이스 얘기 좀 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서비스 얘기 드리겠습니다. 직원 얘기 한번 해보죠. 그래서 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전략 그러면은 디바이스 플러스 서비스라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생태를 잘 보시면 예전과는 좀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최근에 뭐 작년도 그렇고 서피스도 이제 미국에 출시가 됐고 곧 아마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전통적으로 해왔었던 마우스나 키보드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게임 하시는 분을 좋아하시는 엑스박스 같은 것들도 다음 버전이 곧 릴리즈 예정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플러스 서비스라는 것은 사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디바이스,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디바이스하고 그 디바이스가 이용하는 서비스 두 개로 이렇게 좀 쪼개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한 디바이스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PC나 스마트폰이나 뭐 타블렛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디바이스가 무언가의 방법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을 사실은 이 디바이스 플러스 서비스의 디바이스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할 수 없는 사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디바이스 플러스 서비스 전략과는 좀 맞지 않고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결합되어야 되니까. 그 이외에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 전체를 디바이스의 목록에 넣습니다. 예를 들면 당연히 PC나 스마트폰이나 타블렛 등은 거기에 포함될 테고, 그 이외에 뭐 통신할 수 있는 기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뭐 트럭에서 다 통신을 하고, 뭐 비행기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또 다 해왔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들이
통신을 하고 있죠. 요즘은 뭐 모바일 검침이라고 해가지고 검침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이 수작업을 하지 않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그 검침 데이터겠죠. 그런 것들을 서버로 보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들도 이제 디바이스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라는 것이 상당히 뭐 우리 주위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의 폭증에 따라서 여러 형태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기술들도 나오고 있죠. 디바이스의 센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모아주는 데이터들을 좀 우리가 잘 모아서 분석을 해보자 이런 식의 빅데이터 관련 기술들도 뭐 작년, 뭐 재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슈머라이제이션 IT 뭐 이런 내용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런 디바이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가 개발자니까 이 디바이스 범주를 조금 한정시켜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앱이 수행 가능한 환경을 디바이스라고 좀 규정을 하고 얘기를 좀 진행해 보시죠. 앱. 최근에 이제 앱이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앱이 사실은 기존의 PC를 사용하는 시간을 훨씬 초과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 장표에서 이제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일반 사용자가 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특정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앱을 이용하는 시간과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 그리고 전통적인 PC를 이용해서 웹을 서핑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 지표를 나눠봤는데요. 2010년 정도에는 실제 PC를 이용해서 웹을 이용하는 시간하고 이제 앱을 이용하는 시간이 비슷했다라고 한다면 최근 한 2012년 자료를 보면은 앱을 사용하는 시간이 벌써 한 2시간 정도에 이르는 것 같아요. 웹페이지를 실제 보는 시간은 한 얼마나 되나요? 1시간 정도 같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시간을 많이 소비할 거라고 생각하는 TV 한 2시간 반 정도 남짓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앱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당분간은 좀 더 지속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이 좌측을 보시면 또 재미난 건데 앱을 기반으로 한 그 스토어들의 실제 시장, 마켓의 규모거든요. 그래서 2010년 정도에는 한 5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 불 정도의 마켓이었다 그러면 대략 예측하건대 2015년에는 10배 정도의 규모로 이 시장이 다시 편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가 5년 내에 10배로 성장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얘기죠. 보통 이제 뭐 어떤 비즈니스도 어떤 인더스트리도 연간 10% 이상의 성장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한다라고 저희가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앱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5년 사이에 10배를 예측을 하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커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건 뭐냐면 앱을 쓴다는데 어떤 앱을 쓰고 있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2시간 정도의 앱 사용 시간 중에 거의 한 절반 43%에 이르는 게 시간이 게임이죠. 그래서 아마 앞 시간에도 이 게임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실제로 이제 앱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게임이라는 거죠. 43%나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소셜이나 네트워킹과 관련돼서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소셜 네트워킹이 한 26%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쓰시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두 개 합하면 벌써 이 두 개가 거의 얼마인가요? 합하면은 70% 가량 되죠. 소셜과 게임을 결합하면 시장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녁에 한 9시쯤 되면 이제 뉴스 많이 보는데 한 1시간 정도 그냥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앱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걸 한번 보시면 한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전통적인 우리가 웹을 통하거나 혹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간을 보냈던 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패턴들이 실제 이 앱 비즈니스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디바이스 얘기 조금 드렸으니 서비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서비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디바이스에게 무언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보통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형태로 최근에는 계속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이 디바이스라 그러면 그 디바이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서비스 그 주체는 과연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거나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혹은 그것이 가져야 되는 속성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죠. 뭐 예를 들어 디바이스를 들고 가다가 터널을 들어갔어요. 그럼 네트워크가 좀 끊어질 수도 있죠, 그죠? 잠깐 끊어졌다가 이렇게 붙기도 하고 그것이 저희가 좀 익스큐즈가 됩니다. 터널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그죠? 혹은 좀 느려도 뭐 좀 느릴 수 있어. 인정이 되지만 서비스는 조금 다른 것 같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서비스 어떤 게임이라고 하죠.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내가 지금 최신 기록을 냈는데 갑자기 연결이 안 돼요. 하이스코어를 냈는데 이게 참 환장하는 일이죠, 그죠?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그럼 이제 막 정말 열불이 터지는 거죠. 생각해보면 네트워크 단절은 똑같습니다. 내가 터널 들어가서 잠깐 네트워크 끊어졌던 거 하고
집에서 잘 되다가 갑자기 게임 서버가 잠깐 연결이 안 되는 건 네트워크 차원에서는 기술적으로 똑같지만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견고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견고해야 될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5.9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99.9%, 뭐 99.95% 이 정도의 신뢰 수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99.95% 정도의 신뢰 수준이라는 것이 이게 시간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년에 한 4시간 정도, 4시간 30분 정도가 이 99.95%란 신뢰 수준을 가졌을 때의 실패율입니다. 4시간 정도라 그러면 1년에 4시간 정도라면 좀 뭐 익스큐즈 될 만하죠, 그죠?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개방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니 우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 서비스를 어떤 디바이스들이 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죠? 그리고 그 서비스를 만들 때 특정 디바이스나 특별한 형태의 통신 규격을 쓴다 그러면 디바이스 형태나 어떤 디바이스의 통신 방식이 바뀌거나 혹은 뭐랄까요? 그런 식이 바뀌게 되면 이 서비스를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방은 사실은 말은 굉장히 뭐 개방성 그러니까 무슨 문만 열어오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 개방성이라는 건 사실은 기술의 맥락에서 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통신 프로토콜에 있어서 개방성은 어떤 게 될까요? 예를 들면 TCP/IP 같은 프로토콜은 개방성 있는 프로토콜의 범주 내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뭐 아주 새로운 형태, 뭐 애플의 뭐 예를 들어 애플톡 이런 거 있죠. 근데 지금 쓰지도 않는 IPXP, SPX 뭐 이런 거 쓰면은 좀 곤란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개방성이라면 지금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형태입니다. RESTful 프로토콜도 있을 수 있고, OData도 있을 수 있고, 뭐 기타 등의 JSON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런 것들이 개방성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유연성입니다. 아까 제가 뒤에 쓰니까 한 분이 게임 서버 때문에 나 고민이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신 것 같은데 유연성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이제 해피한 케이스가 있고 아주 불행한 케이스가 있는데 게임을 만드셨어요. 게임을 만드셔가지고 런치를 했는데 이 게임이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발하실 때는 한두 대 가지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에스티메이션 하셨겠죠. 우리 게임 서버는 맞아 게임 한 두 서버만 있으면 두 대만 있으면 잘 돌아가. 이렇게 잘 뭐 예측을 하셨겠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서버가 두 대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럴 경우 빨리 이제 서버를 다시 사와서 인스톨해서 그죠? 뭐 호스팅 업체를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말은 쉽지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여러분 한번 그런 작업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버를 하나 가져다가 인스톨해서 실제 서비스를 스타트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를 대기업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몇 달씩 걸립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신다 그래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용산 가서 조립 PC를 갖고 와서 조립을 하고 거기다 OS를 깔고 그리고 인스톨하고 보내려고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뭐 2, 3일은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런가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2, 3일 동안 서버가 그러면 없어가지고 서비스를 못 받았던 사용자들은 얼마나 불만이 많을까요? 그렇죠? 그 사용자들은 사실은 잠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풀인데 그 사람들이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저희 비즈니스가 상당한 타격을 입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굉장히 빠른 형태로 필요에 따라서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 며칠, 몇 달 이렇게 걸려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빨리 드러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반대도 있는 거죠. 잘 되고 있습니다, 게임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로운 게임이 나와가지고 우리 게임 사람들이 안 하기 시작합니다. 동시 사용자 수가 컨커런트 유저가 한 10명 됐어요, 이제. 근데 서버를 한 100대를 산 거죠. 나머지 어떡합니까, 이제? 어디다 갖다 파나요? 문제죠. 그쵸? 그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럴 때는 그러면 과감하게, 아는 분한테 서버를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과감하게 그 서버를 갖다 팔아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살 때는 비싸게 샀겠지만 팔 때는 똥값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비즈니스를 할 때는 특별히 그런 서비스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비즈니스 게임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회사 내에 만약에 서비스를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규모가 예측이 되죠. 우리 회사 직원이 한 10,000명이야. 10,000명이니까 역산해서 대략 서버가 10대면 되겠어. 이렇게 예측이 되겠지만 퍼블릭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의 경우 수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하긴 해야겠지만 너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길 필요는 없는 거죠. 그거에 대안이 바로 뭐냐면 유연성이라는 거죠. 서비스는 그래서 빨리 늘렸다가 빨리 줄일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가 정확하게 몇 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은 비즈니스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비스는 그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과연 앞서 말했던 그런 서비스의 개방성이나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비들을 표준화하자는 거죠. 장비가 고장났을 때 더 빨리 대체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하고 또 그 표준화를 통해서 단순하게 서버들을 교체하거나 또는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서 오늘 대부분 다 안드로이드 개발자신가요? 다 안드로이드만 하시나요? 예. 사람이 적으면 보통 반응을 잘 해주시는데. 예, 고맙습니다. 디바이스 플러스 서비스라 그러면 이제 여러 형태의 플랫폼들이 사실 있죠. 여러분이 이제 디바이스 하드웨어를 직접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 디바이스 내에 들어있는 운영체제나 플랫폼들을 근간으로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되잖아요.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서비스도 뭐 서비스를 잘 만들기 위한 여러 형태의 플랫폼들을 근간으로 두고 거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디바이스에 관련된 플랫폼이나 운영체제 생각해 보시면 뭐 대표적인 윈도우즈 있을 테고요. 뭐 리눅스 같은 것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안드로이드, 그리고 애플의 iOS, 그리고 이제 조금 형태를 다른 윈도우즈라고 하지만 조금의 형태는 다른 윈도우즈 8의 스토어 앱 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 쪽에 이제 운영체제다 그러면은 여러 형태의 운영체제도 물론 있고,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라서 조금 분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온프레미스니 뭐 클라우드니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을 하기도 하지요. 예, 이제 뭐 지겨운 얘기 끝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디바이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입니다. 아까 안드로이드하고 윈도우 있었고 말했잖아요. 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여러분 좋아하시는 안드로이드 한번 보시죠. 이 세상에 안드로이드가 이렇게 빨리 급성장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드로이드는 단연코 월드 베스트, 월드 라지스트 운영체제입니다.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는요, 정말 대단하죠. 90% 이상의 모바일 사용자가 안드로이드를 씁니다. 네. 여러분 아마 이 중에 제가 뭐 예상을 안 해도 분명한 것이 한 80%, 90% 이상이 아마 안드로이드를 쓰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청나죠? 90%는 거의 뭐 다 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럼 그러냐? 물론 이제 뭐 지표상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안드로이드의 성장은 굉장히 폭발적이고 정말 대단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Q4, 그러니까 지난번 뭐 4분기죠. 4분기에 전체 휴대폰 판매량의 49%가 안드로이드 기반입니다. 굉장한 거죠. 예.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 지표도 놀랍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뭐냐면 이 스마트폰의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한 해 동안 판매된 스마트폰의 양이 약 6억 7천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6억 7천만 대 판매량 중에 67%에 이르는 모바일 디바이스가 안드로이드 기반입니다. 물론 이제 피처폰을 쓰시는 분도 아직도 여전히 계시죠. 많이 계시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많지만 절반 이상의 피처폰을 여전히 쓰고 계시죠. 근데 어쨌든 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약 4억 5천만 대 수준으로 매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성장이 더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iOS 주위에도 많이 쓰고 또 iOS 광풍도 있었고 KT에서 iOS 아이폰 들어오면서 국내 모바일 시장을 바꿨다라는 평가도 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 주춤합니다. 시장 지표만 보면. 그래서 약 18%, 1억 2천만 대 정도가 2012년도에 팔렸습니다. 밑에 제가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3%를 넣었죠 지금. 예. 근데 쭉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비즈니스를 그렇게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한번 보시면 15% 정도 수준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지금 당장의 안드로이드 시장도 굉장히 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 지표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비즈니스가 그만큼 시장이 급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지금은 지금 1등입니다만 독보적인 1위입니다만 이것이 한 2, 3년 지났을 때 또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폰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굉장히 많이 잃었지만 점점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죠. 지금 이제 2012년까지는 3% 됐고 지금은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한 4, 5%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같은 해의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면 2014년, 15년도 되면
넘버 2 정도는 되지 않겠나 라는 예측이 있고 또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시나요? 사랑하시나요? 네, 뭐 기술을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너무 하나의 기술에만 사실 이렇게 매립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여러분 이제 사실은 지금 안드로이드 다 개발자시겠지만 안드로이드가 나오기 몇 년 전에는 안드로이드 뭐 생각이 나셨나요? 다른 쪽 플랫폼 개발하시거나 공부하시거나 그랬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하나의 플랫폼에 매립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기술을 좀 다양하게 살펴보고 그 기술에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혹은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을 잘 쓰시면 되는 거죠.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분인지, 나이가 좀 드신 분인지, 여성인지, 남성인지, 뭐 회사가 얼마나 규모인지 알아봤는데, 참 놀랍게도 94%가 남자입니다. 어디나 다 그런가요? 여기는 아직 남녀 비율이 94%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분 계시는데. 그리고 29살보다 나이가 어린 분, 젊으신 분이 40%나 됩니다. 굉장히 좀 젊으신 분들이 안드로이드 개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시장 지표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2 years or less, 채 2년이 안 됐다. 그죠? 채 2년이 안 됐다. 이런 것 좀 지표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떤 게 또 의미가 있을까요? 10만 불, 저 좌측에 좀 하단을 보시면 단 안드로이드 개발자의 약 12%만 연간 10만 불 이상을 번다. 보통 이제 미국에서도 10만 불이라 그러면 꽤 이제 뭐 안정적이거나 적절한 수준의 이제 월급을 받는 수준, 연봉을 받는 건 텐데 실제로 한 12% 정도만이 좀 괜찮은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수준이고요. 또 그 밑에도 재밌죠? 한 40% 정도가 혼자 일하는 사람이다. 혼자 개발한다. 1인 개발자다. 이거죠. 그리고 뭐 한 2-3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개발하는 회사가 많은 것 같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회사라기보다는 조그만 개발,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같이 뭐 한 10명 이내에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많다. 뭐 이런 거죠. 그런 특성이 사실은 우리가 어떤 기술을 어떻게 채용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제 디바이스 플러스 서비스 형태에서 2-3명이 모여서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뭔가 앱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게 서비스도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죠. 왜냐하면 내가 DB도 모르는데 서비스 만들다 보니까 DB도 필요하게 되고요.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이해도 전혀 없는데 통신 프로토콜을 이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2-3명이서 다 하려고 그러면 슈퍼맨이 돼야 됩니다. 쉽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적인 맥락들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이 디바이스 플러스 서비스 형태에 있어서 상당히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고 안드로이드만 했다. 왜냐하면 안드로이드밖에 모르니까.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2-3명이서 모여서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려 그러면 이 안드로이드의 SDK, 이클립스, 몇몇 아주 우리가 고착화되어 있는 툴을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들을 한번 알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드시 자바를 써야 되는 거야? 정말 이거 맞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했다 하더라도 정말 지금 계속해서 자바를 쓰는 것이 답인 거야? 이런 이제 자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개발 툴은 그러면 이클립스를 반드시 써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SDK는 없는 거야? 이런 식의 질문들 좀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찾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가장 맞는 형태의 새로운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술들을 한번 좀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물론 한국 내에서 안드로이드가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뭐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커런틀리 그렇죠. 근데 내년, 내후년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안드로이드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그 정도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겠느냐? 퀘스천이잖아요. 그죠? 퀘스천이니까 그런 도구를 선택하거나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때 그렇다면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 혹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바이너리를 다른 플랫폼에서 같이 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안드로이드에서 개발된 것이 iOS에 돌아가고 윈도우즈에서 돌아가고 그렇다 그러면 한번 개발해서 여러분의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도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안드로이드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만 이것이 조금 시장이 좀 좋지 않아지고 다른 플랫폼이 곽강을 받더라도 좀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플랫폼의 다양화를 통한 수평적 확장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사실은 좀 더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 형태의 서비스와 결합되는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카톡 같은 게임 같은 게 어떤가요? 그 게임 자체가 굉장히 재밌거나 미려하거나 그렇진 않죠. 근데 그 게임이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소셜이라는 강력한 형태의 플랫폼과 서비스 플랫폼과 결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디바이스 쪽에 돌아가는 앱들은 앱 자체만으로 무언가를 하기는 쉽지 않고 그 앱이 추가적인 서비스와 결합되었을 때 그 의미를 더하고 더 가치 있는 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결합을 통한 수익적 확장도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레벨에서 여러분이 한번 오늘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첫째로 이제 언어, 프레임워크, 도구의 다양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빨리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려할 때 우리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수행이 가능할까? 이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그럼 서비스를 결합해서 우리 앱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 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 세 가지 정도가 아마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익숙하신 거죠? 예, 세 개를 제가 뽑았는데요. 자바, 안드로이드 SDK, 이클립스. 요거 세 개만 있으면 어떻게든 시작할 수 있죠. 자바, 자바 익숙하시죠? 예, 그리고 안드로이드 SDK 아마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거의 뭐 대안 없이 이클립스 쓰시더라고요. 예, 이클립스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들여다보죠.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대신 들여다봤습니다. 자바 랭귀지가 처음 나올 때요. 뭐라고 했냐면 WRA, 자바의 가치죠. 예, 그리고 강력한 슬로건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니 한 번 만들면 어디든 쓸 수 있다. 그랬죠. 자바로 개발하면 어디서든 수행할 수 있다. 그것이 자바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근데 지금 옛날 얘기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죠. 자바로 개발하면 다 돌아가나요? 예, 생각해 보시죠. 안드로이드에서 돌아갑니다. 그죠? iOS에서 자바로 개발하면 돌아가나요? 안 돌아갑니다. 윈도우 폰 돌아갑니까? 글쎄 안 돌아갑니다. 예, 그렇다면 사실은 자바가 우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랜딩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사실은 WRA였는데 더 이상 WRA는 이 자바의 장점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여러 형태의 대안들을 찾죠. 어떤 대안들을 찾나요? HTML5. 얘기 많이 하죠. 그죠? HTML5로 되면 다 될 것 같아. 약간의 환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자바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바가 기본적으로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자바로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이 iOS에 수행되고 또 윈도우 폰에서도 수행되고 윈도우 8에도 수행되려면 그 기본이 되는 플랫폼이 이제 달빅이잖아요. 달빅이 포팅돼야 되거든요. 달빅은 최근에 조금 분란이 있어요. 그죠? 오라클하고 분란도 있고 물론 이제 배수 판결하고 있는데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달빅을 사실은 애플이 iOS에 포팅 해줄까요? 하는 건 좀 퀘스천이에요. 과연 그렇게 해줄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확률적으로 좀 떨어질 것 같죠. 그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달빅을 윈도우 폰이나 윈도우 8의 어플리케이션 개발 플랫폼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줄까? 좀 퀘스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한다는 것은 안드로이드만 하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예, 동의되시죠? 그래서 HTML5를 뭐 대안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HTML5와 자바스크립트.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문제점도 있고 또 HTML5가 주는 가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뭐 안 돼. 이렇게 하긴 좀 이른 것 같아요. 그죠? 나오기도 전에 뭐 HTML5는 지금 2014년에 표준 규격이 완성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뭐 HTML5가 마크업 랭귀지지만 동시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API 군의 셋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려보고 우리가 충분히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예. 두 번째는 C++인데요. 제가 왜 이걸 썼냐면 웬 고루하게 또 C++냐 얘기를 하시겠지만 C++가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많이 뭐랄까요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C++11 같은 규격이 새로 나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 예전에 C++ 사랑하시는 분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형태 규격과 새로운 형태 API와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안드로이드 개발도 드디어 이제 C++ 되죠. NDK를 이용하니까. 근데 NDK 소개 페이지를 가보면 어떻게 돼 있나요? 웬만하면 쓰지 말지로 시작하죠. NDK 페이지 들어가면 정말 네가 NDK를 써야 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자문해봐. 이걸로 시작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는 C++가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안드로이드만 그럴까요? 마이크로소프트 윈폰 이제 실버라이스로만 개발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윈도우 폰 8이 나오면서 C++로 개발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주고 있죠. 예. 그럼 iOS 어떨까요? iOS 오브젝티브-C인데 오브젝티브-C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언어이지만 언어의 명세가 굉장히 훌륭한 언어는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넥스트 때부터 쓰이던 언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C 토대 위에다가 객체 지장을 좀 추가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애플도 너무 그걸 잘 알죠. 그렇다고 자기들이 컴파일러를 만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다 투자하나요? 클랭에 투자를 하고 있죠. LLVM 아시나요? 클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를 가지고 iOS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공하고 있죠. 또 이제 윈도우 8 관심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윈도우 8의 스토어 앱 같은 경우에도 C++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WinRT도 C++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C++가 이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 형태의 플랫폼을 지원한 랭귀지다. 좀 동의가 되시죠, 그죠? 세 번째 C샵입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라서 C샵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C샵이 사실은 자바가 나온 다음에 나온 언어예요. 근데 자바가 처음에 WRA, Write Once, Run Anywhere 라고 했죠. 그래서 한 번 만들면 어디든 쓸 수 있어 라고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였죠. 뭐 아십니까? Write Once, Run Anywhere 하나 더 있어요. Any Language. 그죠? C샵하고 뭐 비주얼 베이직, F샵 나오고 막 아이언 파이썬 나오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NET 프레임워크는 사실 여기다 하나를 더 덧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왜 드리냐 그러면 C샵이라는 언어가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용도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리눅스에서 C샵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C샵과 관련돼서 잘한 일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뭐 언어의 명세가 굉장히 모던합니다. 자바도 상당히 뭐 좋습니다만은 C샵도 그만큼이나 좋습니다. 많이 좀 나쁜 말로 하면 뺏겨온 거고 좋은 말로 하면 잘 상속해서 잘 확장한 거죠, 그죠? 뭐 자바는 C가 안 뺏겨왔습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언어들은 그렇게 뺏기면서 확장됩니다. 점점 좋게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C샵 언어는 그 언어의 어떤 전선학적 관점에서 랭귀지 자체를 보면 상당히 모던하고 잘 디자인되어 있는 언어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둘째는 뭐냐면 C샵 언어의 표준 명세를 완전히 공개를 했죠. 그래서 C샵 언어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자바는 어떤가요? 자바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었죠, 예전에. 근데 자바는 여전히 예전에 썬 마이크로시스템, 지금 이제 오라클이죠. 오라클이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C샵은 ECMA를 통해서 표준화가 되었고 ISO를 거쳐서 이제 표준화됐죠. 그리고 이제 C샵 언어를 수행할 수 있는 밑에 이제 Common Language Runtime (CLR이라고 부르는) CLI라고도 부르는 그런 규격을 마찬가지 경로를 통해서 ECMA하고 ISO에 표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했죠. 그래서 누구든 C샵에 대한 컴파일러를 만들 수 있고 누구든 C샵 언어를 이용해서 다른 형태의 어떤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NET 프레임은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2001년도에 노벨에서 투자를 받은 모노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미 뭐 표준화가 됐으니 그 표준화된 내용 가지고 구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2001년부터 모노라는 프로젝트로 리눅스나 넌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에서 수행될 수 있는 .NET 프레임워크와 컴파일러를 만들었어요. 근데 좀 조용했죠. 좀 조용했었는데 2011년에 한번 큰 변화가 생깁니다. 노벨이 이제 모노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이제 지원을 중단하고 모노 프로젝트를 하시던 양반 몇 분이 모여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자마린이라는 회사입니다. 그 자마린이라는 회사가 드디어 공격적으로 모바일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노 프로젝트가 지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안드로이드, iOS, 윈폰에서 다 수행이 됩니다. 즉, 자마린을 이용하게 되면 C샵으로 윈도우 폰, 안드로이드, iOS까지를 다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음은 이제 안드로이드 SDK 얘기입니다. 랭귀지 얘기 좀 드린 거고요. 이제 안드로이드 SDK, 뭐 사실 이거 빼놓고 어떻게 개발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좀 대안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DK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C++ 이용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NDK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HTML5하고 자바스크립트 이용하는 형태의 하이브리드 앱. 뭐 작년, 재작년에 광풍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가능성을 보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폰갭이나 밑에 있는 건 센차 터치입니다. 센차 터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하이브리드 앱 개발 방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자마린입니다. 예, 모노 프로젝트에서 확장된 자마린. 이것도 이제 한번 예제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이팩터라고 해서 또 이제 다른 형태의 크로스 플랫폼, 크로스 OS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쓸 수 있는 SDK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툴입니다. 이클립스 굉장히 좋은 툴임에 분명합니다. 이클립스가 뭐 나쁘다라고 말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참 좋은 툴인데 그것도 이제 이클립스를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한 두 줄, 세 줄 치는 데 있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우지 않잖아요. 노트패드를 띄우잖아요. 근데 노트패드가 이클립스보다 더 훌륭해서 혹은 비주얼 스튜디오 더 훌륭해서 띄우나요? 아니거든요. 적재적소에 그거 맞는 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클립스가 최고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자바를 쓰신다 그러면 뭐 이클립스 with ADT 아시죠? 써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참 좋죠. 근데 HTML로 개발을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용도에 맞춰서. 그렇다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대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클립스로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외에 알로하나 머큐리나 놀라운 것은 아도be 드림위버 CS5 같은 경우 HTML5를 제공하죠. 그죠? 이런 툴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쓰실 수도 있고요. C++ 쓴다 그러면 NDK 써야 되니까 또 뭐 이클립스 쓸 수 있고 C샵으로 만약에 개발하셔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뭐 비주얼 스튜디오나 모노 디벨롭 이런 툴을 이용해서 개발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바 반드시 써야 되는 거다. 안드로이드 SDK 당연한 거 아니냐. 이클립스 두 개 쓰는데 대안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기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언어와 프레임워크와 도구를 이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개발 환경이 과연 어떨까? 한 두 가지 지표로 쪼개봤는데 안드로이드하고 크로스 플랫폼 이렇게 한번 쪼개보고요. 그리고 네이티브 하이브리드 이렇게 좀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뭐 자바나 안드로이드 SDK 쓰는 게 맞고요. 뭐 당연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을 좀 고민해야겠다 내가. 안드로이드 말고 다른 형태의 그 모바일 OS도 좀 고민해가지고 같이 개발을 시작하겠다 그런다면 뭐 대안이 많죠. C++, C샵, 자마린, 코코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대안이 될 수 있고 툴로는 이클립스, 비주얼 스튜디오, 모노 디벨롭, 기타 등등의 툴들을 좀 쓸 수 있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형태의 크로스 플랫폼을 고려하신다 그러면은 뭐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이제 폰게임이나 센차 같은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드림위버, 비주얼 스튜디오 뭐 이런 툴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개 중에 여러분이 어디에 포지셔닝 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적정한 툴과 또 거기에 맞는 플랫폼, 거기에 맞는 툴들을 정말 적재적소에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게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플랫폼 다양화를 통한 수평적 확장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유니티 들어보셨나요? 유니티 참 대단합니다. 유니티 회사는 원래 게임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게임 만들다가 재밌는 게임 만드는 거에 실패해서 툴을 만들었죠. 이 친구들이 재밌는 게임을 만들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제품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니티가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유니티가 이제 하나의 오서링 툴이잖아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오서링 툴인데 이것이 타겟팅을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타겟을 iOS로 맞추면은 아이폰용 게임이 나오고 윈폰으로 맞추면 윈폰용 게임이 나오고 그리고 PC를 타겟팅을 하면 PC 게임이 나와요. 하나의 게임 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이 유니티와 같은 크로스 플랫폼 게임 엔진 등을 이용하는 것도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 랭귀지나 뭐 툴이나 뭐 혹은 프레임워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크로스 플랫폼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또 신기한 것은 유니티 자체의 스크립트 랭귀지가 한 세 가지를 지원하거든요. C샵하고 자바스크립트, V를 쓰는데 V는 제가 알기로는 파이썬에 조금 아류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C샵이라는 랭귀지를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만들 수 있고 국내 개발자 같은 경우는 뭐 한 90%가량이 C샵을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